저번 시간까지 우리는 유리식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었고요. 자, 이번 강의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유리함수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함수니까요. 당연히 생긴 형태는 y는 fx의 모양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특별하게 이 fx가 x에 대한 무슨 식이 될 겁니까? 그렇죠. 당연히 유리함수니까 유리식이 될 거다 이거예요. 자, 특히 이 유리식이 두 가지 형태가 돼 있잖아요. 그죠? 하나는 분수식이 있고 하나는 다항식이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유리함수도 두 가지로 우리가 분류가 가능하다 이 얘기죠. 그래서 유리함수에서 이 fx에 해당하는 식이 다항식일 때는 그 함수를 특별하게 우리가 다항함수라고 얘기하는 거고, 얘네들 fx가 분수식으로 돼 있을 때는 이제 분수함수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 뭐 요 정도는 그냥 가볍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모든 함수가 그렇듯이 이 유리함수도요, 정의역이 중요합니다. 정의역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실수 전체로 잡을 건데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반드시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게 있어요. 유리함수는 분모가 있기 때문에 절대 분모는 뭐가 될 수 없다? 0이 될 수 없다. 이 기본 철칙입니다. 그래서 분모는 0이 되지 않는 실수 전체가 정의역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거. 반대로 얘기하면 절대로 분모가 0이 되는 값을 정의역으로 가지면 안 된다는 거. 그쵸? 그거를 꼭 선생님이 따로 막 이렇게 매번 언급하지 않아도 기본 약속으로 이제 가져가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y는 x 플러스 3분의 x 마이너스 1이라는 요런 유리함수가 있을 때 선생님이 여기다가 따로 적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어떤 x 값은 제외하는 겁니까? 얘네들 분모가 0이 되는 x가 마이너스 3이 되는 거는 제외하고 꼭 출발할 수 있도록 생각하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의역에는 마이너스 3이 배제된다는 거, 이게 나중에 문제로도 자주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꼭 챙겨두도록 합시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가 함수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같이 데려와야 되는 거 누굽니까? 그래요, 그래프. 그래프를 빼놓고는 우리가 함수를 얘기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유리함수의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형태, 어떤 그래프? y는 x분의 k의 그래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요 k는 우리가 상수값인데 절대 0은 아니라는 거, 요거는 또 깔고 가야 됩니다. 왜냐면 얘가 k가 0이 되게 되면 y가 그냥 0이 되기 때문에 어떤 함수로서의 의미가 별로 없겠죠?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꼭 전제로 갖고 갑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얘네들 이 k가 양수일 때, 자, 어떻게 그래프가 그려질 거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요렇게 일단 x축 y축 먼저 세팅을 해주고요. 자, 가장 기본이 되는 상수 아무거나 넣고 출발해보죠. 뭐 y는 누굽니까? x분의 1, 제일 만만한 게 1이니까. 자, 얘네들 x값이 1일 때 y값이 당연히 1이라서 요렇게 점이 찍힐 거고, 그 다음에 x가 2가 되면 2분의 1이 돼서 또 요렇게 점이 찍힙니다. 그럼 3, 4, 5, 6, 7, 8 계속 늘어갈 때마다 점점점 y는 양수는 유지하면서 값이 점점 0으로 가까워지는, 작아지게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래프가 요렇게 내려갈 거고, 다음 1보다 작은데 양수값 유지가 돼서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작아지면 요렇게 점점 계속 값이 커지는 걸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요거는 선생님이 이쁘게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이러한 개형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건 양수일 때만이고 음수일 때는 어떻게 되겠느냐? 당연히 음수일 때는 요렇게 그래프가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하고 또 비교를 하나 더 해보기 위해서 y는 x분의 2 한 번만 더 그려볼게요. 자, y는 x분의 2는 동일한 x값에 대해서 우리가 얘들 그래프가 위에 있냐 밑에 있냐, 즉 y가 크냐 작냐만 확실하게 구분이 되면 됩니다. 자, 동일한 x값 1 넣었을 때 얘보다 커요. 그 다음 동일한 x값 아무거나 넣었을 때도
양수 파트에서는 얘가 무조건 클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위에 그려진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만약 음수일 때는 얘가 더 작을 거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래프가 요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얘네들 K 값에 따라서 K가 만약에 커지게 되면 그래프는 원점에서 멀어진다 라고 요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얘네들 K값의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그래프가 바뀌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너희들은 어디에서 등장한다? 그렇죠. 제 1, 4분면과 제 3, 4분면에서 그려지게 된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얘네들은요, 기하학적으로 어떤 성질이 있느냐면 아주 재밌습니다. 어떠한 점과 어떠한 선에 대해서 대칭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이 누구에 대해서 대칭입니까? 어떤 점에 대해서 대칭인가요? 오케이, 요 점이죠, 이거. 원점에 대해서 얘네들은 대칭이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원점 대칭 관계에 있다. 이렇게 또 정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특정한 선에 대해서 대칭이 될 수가 있는데, 자, 요 파란색, 뭐 노란색 아무거나 하나씩만 보는 겁니다. 얘네들은 y는 x로 주어지는 요 선, 자, 요거는 그냥 직선으로 그림을 그릴게요. 자, 요 선, 요 y는 x와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그렇죠, y는 마이너스 x. 요 두 개의 직선에 대해서 선대칭을 또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y는 x, y는 마이너스 x에 대하여 선대칭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네들은 반드시 될 수 없는 값이 존재합니다. 이 무슨 얘기냐? 정의역 자체가 x가 0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y값 또한 0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래프를 이렇게 관찰해 보시면 x가 0이 되는 포인트를 발견을 못하고 y가 0이 되는 포인트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x가 0, y가 0, 이게 누굽니까? 이게 각각 y축이고 너는 x축이죠? 그래서 얘네들 그래프는 x축과 y축에 계속 가까워지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떠한 곡선이 어떤 직선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우리가 이 직선을요, 그 곡선에 점점 가까워지는 선이라고 해서 점근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x축과 y축이, 자, 여기에 선생님이 초록색으로 점선을 그릴 건데, 이 초록색 선에 계속 가까워진다는 의미로서 무슨 선? 자, 점근선이라는 개념을 갖습니다. 요게 아주 유리함수에서는 핵심이 되는 개념입니다. 자, 이 점근선이 얘네들 형태에서는 x축과 y축, 즉 x는 0과 y는 0이라는 식이 된다는 거, 요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얘네들 k 값이 이번에는 음수일 때는 어떻게 될 거냐? 자, 그래프 또 그려줘야 되겠죠? x축, y축. 자, 가장 만만한 거 누굽니까? y는 마이너스 x분의 1, 그쵸? 자, x값이 1일 때 마이너스 1 값을 가지니까 뭐 여기에 이렇게 뚱 찍힐 거고, 그 다음에 x값이 2일 때는 점점 음수대 0에 가까워지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점이 찍힐 겁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1보다는 작은 양수값을 갖게 되면 계속 한없이 마이너스 값으로 작아지는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 그래프는 요렇게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그래도 여기는 지나야 되니까, 자, 요렇게 그림이 그려질 거고요. 그럼 이번에 x가 양수가 아닌 음수일 때는, 그쵸, 마찬가지로 요렇게 또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얘네들 k 값이 음수는 음수대 값이 바뀌면 어떻게 되겠느냐?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4분면의 그림이 그려질 거고, 동일한 x값에 대해서 그 y값만 비교를 해주게 되면
양수에서는 요렇게 작아지게 될 거고 음수에서는 요렇게 커지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k 값이 양수가 아닌 음수이죠. 그렇죠? 음수에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작아지는 거였어요. 작아졌을 때 어떻게 된다? 얘네들 원점에 멀어진다.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사분면에서 등장을 하느냐? 바로 제2사분면과 제4사분면에서 그림이 그려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너 역시도 마찬가지로 얘네들 양수일 때하고 동일하게 대칭 관계가 되는 어떤 한 점과 선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누구?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너도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다 라고 얘기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선? 바로 y는 x와 y는 마이너스 x 요 두 개의 선에 대해서 선대칭이 된다라는 거를 또 우리가 그림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y는 x, y는 마이너스 x에 대하여 대칭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떤 선이 존재합니까? 점근선이 이렇게 y축과 x축으로 존재한다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x축, y축이 점근선이라는 건 공통 특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앞서 이렇게 얘기했었던 자, K가 양수일 때, 그리고 K가 음수일 때, 자, 마지막으로 좀 섞어서 다시 한 번만 정리를 좀 해주면요. 자, X축과 Y축이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그리고자 하는 그래프는 Y는 X분의 K, 당연히 K는 0이 아니에요. 자, 첫 번째, 얘네들 K가 양수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몇 사분면에? 1사분면과 3사분면에 이렇게 그려지는 두 개의 쌍으로 존재하는 곡선, 그쵸? 그 다음에 너희들은 당연히 누구에 대해서 대칭이다? 원점에 대해서 대칭 또는 누구에 대해서 대칭이다? y는 x라는 선과 y는 마이너스 x라는 선에 대해서 대칭이다. 요거는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 원점까지. 그 다음에 점근선은 어디다? y축과 x축 이렇게 점근선을 갖는다. 자, 음수일 때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음수일 때는 2사분면과 이렇게 4사분면에 그려지는 마찬가지로 쌍으로 존재하는 곡선이다.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원점과 y는 x,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x축과 y축에 대해서 점대칭 관계를 이루고 있다 하고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될 거예요. 그런데 요 k값 있었죠? 얘네들 k값에 대해서 우리가 요 두 개의 특징을 한 번에 얘기하고 싶다라면요. 양수일 땐 커지면 원점에서 멀어졌고 그 다음에 음수일 때는 k가 작아지면 멀어졌죠. 그럼 이거 두 개를 한 번에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그렇습니다. k값의 절대값이 커지면 너는 원점에서 멀어진다 라고 요렇게 그냥 한 번에 우리가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k값의 절대값으로도 그래프의 상관관계를 우리는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자, 그리고 요 원점이 있잖아요. 사실은 이 원점이 그냥 특별하게 원점이 얘네들 점대칭의 포인트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이 x축과 y축 즉 점근선의 교점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원점 대칭이 된다는 걸로 기억을 해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얘네들 형태만 그냥 축 뭐 다 빼고요. 그래프만 이렇게 그리면요. 이렇게 자 요렇게 그리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얘네들 이 그림은 점근선이 요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요 점근선의 교점이 바로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요 점근선의 교점에 대해서 대칭인 거지 유리함수는 무조건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이 원점이라는 거, 요 원점이라는 거는 점근선의 교점이라는 거. 오케이. 그 다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점근선의 교점이기 때문이라는 거. 요거까지도 함께 기억을 해두시면 이제 완벽하게 우리는 유리함수의 기본 형태에 대해서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럼 남아있는 경우는 결국 뭡니까? 그냥 이 기본 형태의 그래프를 그렇죠. 적당히 평행 이동만 시키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기본형의 y는 x분의 k. 자, 이 그래프를 우리는 x축 방향으로는 p만큼,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는 q만큼 평행 이동되면 어떻게 될까 식을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당연히 x 대신에 x-p가 들어갈 거고 y 대신에는 y-q가 들어가겠죠. 그럼 식은 y-q는 x-p분의 k가 돼서 결국에 이쁘게 정리하면 y는 x-p분의 k 플러스 q라는 평행 이동이 된 형태의 그래프의 식, 즉 표준형을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 친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해볼게요. 자, y는 x-p분의 k 플러스 q의 그래프입니다. 자, 당연히 여기서 k는 또 0이 아닌 상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은 그래프를 그려야 되니까 x축, y축도 그려주고 시작을 해야 되겠죠. 자, 요 형태 당연히 우리는 y는 x분의 k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얘네들 일단 정의역 자체가 x는 절대 누굴 될 수 없습니까? 그쵸? p 값이 될 수 없다는 거. 그럼 x가 p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너희들은 0이 될 수 없고 0이 될 수 없다는 얘기는 y는 q가 될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치역 또한 y는 q가 될 수 없다는 거. 자, 요거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꼭 그래프를 그릴 때 챙겨줘야 되는 그래프의 포인트. 자, 그럼 일단 얘네들은 절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얘네들이 각각 누가 될 거다? 그렇죠. 점근선이 될 거예요. 얘네들 점근선을 먼저 그림을 그려줍니다. 자, 여기를 P라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X는 P라고 하는 선이 하나의 점근선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요 위치를 Q라고 해볼까요? 요 Y는 Q가 마찬가지로 얘네들 유리함수의 점근선이 될 거라는 겁니다. P값 Q값이 절대 될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쵸? 자, 그러면 얘네들 이 점근선의 교점, 여기가 기존의 우리 기본 형태에서는 원점에 해당하는 고루 점이 될 거고, 우리 그래프는 이 점에 대해서 점대칭이 될 거라는 거. 오케이. 그쵸? 그럼 당연히 뭐 음수일 때냐 양수일 때냐 따질 수 있겠지만 일단 그래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양수일 때만 좀 예를 들겠습니다. 양수이기 때는 이 점을 기준으로 1사분면 방향과 3사분면 방향의 그래프가 그려졌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요렇게 그래프를 그리시면 된다라는 거 해서 반드시 점근선을 먼저 유리함수는 그림을 그려주시고, 그리고 나서 기본형을 떠올리신 다음에 그래프를 기본형 그리듯이 이렇게 그려만 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점근선의 교점인 P, Q에 대해서 점대칭이 될 거고요. 이 두 개의 곡선은 말이죠. 그 다음에 누구에 대해서 이 점근선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얼마짜리인? 기울기가 1짜리인 요런 직선과 그 다음에 하나 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인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 될 거라는 거. 그래서 요렇게 정리할게요. P, Q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두 직선에 대하여 무슨 대칭이다? 선대칭이다. 하고 이렇게 두 개의 혹은 뭐 한 개, 세 개죠. 총 세 개에 대한 대칭을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다 하고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유리함수를 또 다른 형태로 볼 수가 있는데요. 마지막 형태입니다. 자, 주어진 표준형이 아니라 만약에 그냥 일반적인 유리함수의 형태였다면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수 있을까? 즉, 요 분모와 분자에 1차 다항식과 1차 다항식이 오는 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cx 플러스 d분의 ax 플러스 b 꼴이라고 이렇게 해서 이게 유리함수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죠. 자, 그럼 이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은 어떻게 그림을 그리면 되겠냐라고 한다면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얘네들은 무조건 표준형으로 바꿔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표준형은 우리가 적당히 기본형을 평행이동한 요 형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물론 지금 요 일반형의 형태에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지켜줘야 되는 조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AD-BC는 0이 되면 안 되고 그리고 C가 또 0일 때는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사실은 있어요. 근데 사실 이 그래프를 그릴 때 이 애시당초 만약에 다항함수나 상수함수가 되면 여러분들이 숫자로 주어졌을 땐 딱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깊게 설명을 안 하고요. 그냥 예시로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겁니다. y는 x-2분의 2x 플러스 6이라는 이런 그래프를 그려봐. 혹은 이런 그래프를 지금 내가 그려야 되는 게 필요하다 라고 생각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요 형태는요, 우리가 표준형, 즉 분자의 차수를 낮추는, 즉 분모로 나누는 방향으로 식을 정리하기만 하면 그만이란 얘기입니다. 자, 너희들 분모로 내가 나눠주겠어 라고 하면 x-1을 요렇게 써주고 반대로 요렇게 모양을 맞춰준다 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럼 일단 당연히 2배를 하고, 자, 모자라는 상수 누굽니까? 플러스 10을 요렇게 해주면 되나요? 그럼 다시 한번 너희는 요렇게 또 식을 찢어서 x-2분의 10 플러스 2라고 요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요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다? y는 x분의 10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이만큼, y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한 거다 라고 알 수가 있죠. 당연히 점근선의 교점은 2,2라는 것까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반형의 그래프는 표준형으로 모양을 변형한다 라고 이렇게만 정리해 주셔도 여러분들이 그래프 그림에 있어서 전혀 문제될 게 없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정말 마지막 누구에 대해서 살펴볼 거냐면 유리함수 y는 자 cx 플러스 d분의 ax 플러스 b, 당연히 ad-bc는 절대 0이 아니고요. c는 0이 아니다. 이 조건은 이게 유리함수가 유지되기 위한 조건이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함수의 역함수를 한번 그려볼 겁니다. 혹은 역함수식을 나타내 볼 거예요. 자, 당연히 역함수식을 나타내는 방법은 어떻게 정리하는 겁니까? 주어진 x와 y를 자리를 바꾸거나 아니면 x는 하고 정리한 다음 마지막에 바꾸면 되겠죠? 그래서 이 식을 x는 하고 이쁘게 정리를 좀 한번 해볼게요. 자, 양변에 cx 플러스 d를 곱할 겁니다. 그러면 cx 플러스 d 이렇게 y가 곱해질 거고 너가 ax 플러스 b죠. 자, 다시 한번 전개해주면 이거는 cxy 플러스 dy가 되고 ax 플러스 b가 되니까 자, x 있는 것끼리 묶어줘야 될 겁니다. 그럼 이쪽으로 넘어가서 마이너스 ax가 되고 x로 이렇게 묶어주게 되면 cy 마이너스 a 값이 되겠죠. 필요 없는 건 넘어가자 마이너스 dy 플러스 b가 될 거예요. 그럼 양변으로 당연히 얘를 나눠줄 수 있으니까 우리는 x는 cy-a분의 마이너스 dy 플러스 b라는 거를 요렇게 정리가 됩니다. 마지막 과정 x하고 y 자리 좀 바꿔줘. 그럼 결론이네요. y는 뭐가 됩니까?
cx 마이너스 a분의 마이너스 dx 플러스 b 하고 요게 바로 주어진 유리함수 요거의 역함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최종적인 모양의 특징만 좀 보면요. 여기 A하고 D 부분이 자리가 바뀌면서 부호까지도 바뀌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쵸? 이 C하고 D 자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형태의 유리함수가 주어졌을 때 역함수를 구하라 라고 하면요. 얘네들 이 분자의 1차항의 계수와 분모의 상수항 이 둘에 대해서만 자리를 바꾸고 부호를 바꾼다 라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또 숫자를 가지고 얘기를 또 해줘야 또 우리 의심이 많은 사람들은 믿잖아요. 그죠? y는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2분의 뭐 3x 플러스 7 이거의 역함수를 한번 구해봐 라고 하면요. 자, 다른 건 건들지 마시고 요 두 개만 보는 겁니다. 3과 2 자리를 바꿔서 부호도 바꾸자.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x-3분의 마이너스 2x 플러스 7이 되죠? 요게 바로 요 함수의 역함수다.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주어진 정리를 이용해서 마무리 지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유리함수에 대한 그래프의 특징, 그리고 그래프에 대한 여러 가지 성질들, 그리고 유리함수가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꼴들, 마지막으로 역함수의 식을 구하는 방법까지 자, 반드시 꼭 정리하셔서 숙지하도록 합시다.